저 PBR가 성장주에 순환매 단위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목 플레이 장이라 얘기합니다. 성장성이 있는데 실적이 트렌드화 될 수 있는 쪽을 들고 있으면은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올라서 참 좋기는 한데 이 흐름, 외국인의 셀온을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셀온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글로벌 어떤 지표 혹은 어떤 시그널들이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외국인이 네네. 매도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제가 오늘 뽑았을 땐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로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 무역수지. 무역수지 발표가 지금 좀 전에 했는데요. 수치 현황 잠깐 말씀드리자면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는 여전히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5% 정도, 그러니까 7.4% 정도 증가한 건데 석유 제품은 21% 빠졌고 자동차가 36% 정도 빠졌어요. 자동차 부품도 13% 정도 빠졌고 물론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이기 때문에 2월달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긴 해야 되고요. 참고로 1월달은 잘 나왔습니다. 자동차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기저효과부터 시작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만약에 시장을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번에 홍콩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이. 그리고 미국이 12% 빠졌고 중국이 20% 빠졌고 유럽연합 35% 빠졌고요. 일단 수출은 그래 적자 20억 달러 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는 일단 이런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달 말씀드리지만 CPI입니다. CPI가 이제 13일 날 밤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컨센서스가 앞에 2가 붙습니다. 2.9%. 그러니까는 2라는 숫자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혹은 약간 0.1% 정도 예상보다 더 나왔을 때 3이라는 숫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실망감? 왜냐면은 요즘 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연준 인사들, 고위 간부들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금리 인상이 일부 할 수도 있다.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뭐 경제 데이터를 봐야 된다. 라든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강력한 고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은데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가 좋겠죠. 그러면은 굳이 지금 골디락스 경제에서 굳이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을 띤 금리 인하를 3월 달 빨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짬뽕이 된다면 좀 애매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두 번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UBS라든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JP모건, 시티그룹은 이 네 군데의 그 글로벌 IB 은행 같은 경우는 2.9%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클레이라든지 골드만삭스는 3.0 예상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일부 만약에 삐딱선을 타게 된다면은 3.0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우리 참고로 우리가 12월 CPI가 3.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4에 2.9면은 이미 0.5 정도는 우리가 빠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봤을 때 쉘터 쪽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유가도 그렇게 그때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빠지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3이 보일 확률도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2가 보이면은 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최근에 많이 올랐고 특히 올라온 게 막상 보시면은 나스닥이 조금 전일 조정받은 것도 있고 이게 테크 쪽 위주 AI 빨로 실적으로 세게 미리 땡겨버리는 거가 가이던스가 더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크게 땡겨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AI 쪽 오리엔트 된 게 좀 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쪽이 하루 쉬게 된다면은 미국도 살짝 쉴 수 있으니 반도체 주력인 우리 코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쉴 빌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임하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네. 뭐 일단은 강할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은 하신다고 했지만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냐, 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대표님. 지금 2670포인트가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테스트는 한번 해야 돼요, 거래소는. 그러니까는 이걸 하려면은 외국인들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 제가 여기 넘기려면 1조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오늘 처음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매기 자체가 계속 다르게 있기 때문에 코스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제가 2월 13일 혹은 14일 넘어가는 시장으로 봤을 때 매우 강하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게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빠져 이럴 때는. 그러면은 저 PBR과 성장주에 순환매 단위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목 플레이장이라 얘기합니다. 이 종목 플레이장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개별주들이 막 움직이는 장. 그러면 개별주 뭐냐면 테마성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 터지면은 정책성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그냥 쳐가지고 이 테마 저 테마 저 테마 이런 식으로 하루에 테마가 3-4개씩 올라가는 것도 역시 개별 주장이긴 한데 이것도 근데 저는요 두 번째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저 PBR 말씀드렸잖아요. 즉 저 PBR이라든지 혹은 ROE라든지 밸류에이션 포인트가 오리엔트 된 뉴스가 나온다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혹은 레포트 안에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ROE 증진이 예상된다. 이걸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들로 오리엔트 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들 오리엔트 된 게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매매했었던 실적주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저 PBR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성 실적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순환매를 이루는 장. 이것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장이 만약 거래소가 좀 밀리고 코스닥도 좀 밀리겠죠. 근데 일부 밀리게 된다면은 소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시장에 떠나야 될 때는 지지난주 같이 첫 하락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럴 때 떠나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 아니라서 좀 편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PBR 주, 그러니까 저평가 주식의 어떤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형주 중심이 장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코스닥 개별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팔아서 갈아타야 되냐 아니면 이거 끝까지 들고 가야 되냐 고민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들어있는 섹터가 어딘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있는 ARM이 들어있는 디자인 하우스 쪽이라든지 그런 쪽 혹은 HBM 쪽 혹은 2차전지도 거의 바닥 찍었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쪽 성장성이 있는데 실적이 트렌드화 될 수 있는 쪽을 들고 있으면은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약간 테마성이라든지 아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기울기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제 12월 달에 대표님께 똑같은 질문 하셨으면은 코스닥도 다 버티자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1월 달에 다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물린 주식이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조금은 지금 시장 주도랑은 좀 색깔이 좀 떨어져 있다. 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장의 결과가 다른다 하면은 그때는 일부를 좀 대형주로서 바꾸는 것도 좀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바꾸시지 말고요. 조금씩 나눠 바꾸시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이게 오히려 가격이 좀 빠져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팔으면 괜히 또 팔고 나서 이게 올라갈까 봐.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내 순서로 그냥 기다려야 될까. 맞아요. 이거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러한 시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주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지금 시장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났거든요. 제가 일정 얘기 드릴 때 지지난 강조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MSCI 종목 발표 있다고. 또 오늘 13일 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종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근데 대표님, 에코프로 머티가 폭등을 했습니다. 21%. 이야, 예. 엄청나게.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1조짜리, 14조짜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14조짜리 회사가 20% 급등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고요. 또 들어온 게 한진칼이에요. 한진칼은 좀 약한 모습이던데. 예, 오늘 좀 윗골이 날렸죠. 보면은 아침에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세게 쌌는데 장중에 고가가 14%예요. 근데 오늘 종가가 1%에 끝났으니까 고가에 잘못 잡아서 15% 물린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같이 들어온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없어 보이게 얘기를 하자면은 개인들의 관심도.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한진칼은 좀 낯설죠. 맞아. 그리고 한진칼이 뭔가 강력한 어떤 성장, 비전 그렇죠. 이게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항공이라든지 네. 뭐 해운 이런 쪽에 오리엔트 돼 있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세게 떴다가 그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셀온이 됐고 어느 종목은 바이가 된 거, 바이온이 된 거죠. 바이가 된 거고 한진카 같은 경우는 셀온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보시면 소형주 입장에서 들어온 것들이 좀 빠진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빠진 거 이번에 빠진 거가 펄어비스 게임주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펄어비스 게임주들도 지금 PBR이 낮죠 다. 낮은 것들이 꽤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NHN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NHN은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리마인드 브리핑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전자결제주로 봐야 될지. 그렇죠. 예. 근데 거의 40% 이상의 비중이 맞아요. 전자결제 쪽이니까 맞아요. 게임은 한 20% 정도밖에 매출 비중이 안 그러니까 되고. 이게 종목들을 매매할 때 결이 그거예요. 지금 결제주와 게임주의 일부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런 거 같아요. 예,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좀 너무 둘 다 같이 움직일 거 아닌가? 제가 다 해봤거든요. 잘 안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움직인다 해도 그 뭐라 그럴까 주도 테마 맞습니다.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게 애매해요. 그걸로 봐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넷마블도 좀 PBR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거 있는데 빠진 게 펄어비스,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 JIP까지 빠졌어요. 근데 오늘 JIP가 안타까운 게 JIP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진다고 하니까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거고 일단 패시브성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할 텐데 제가요. 근데 요걸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우리가 최근 한 11월, 12월부터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종목이 왜 매매해야 되냐면 2월 달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하는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또 하거든요. 2, 5, 8, 11인데 그러면 이번에 탈락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알테오젠 보세요, 대표님. 알테오젠 급등 그리고 또 탈락한 게 HPSP 지금 21% 급등 나왔거든요. 야 진짜 아니 20% 15%가 아주 그냥 순식간이네. 근데 정말 대표님 이게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초만 그래요. 제가 많이 마음 써가지고 4천억 정도 되면 제가 이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5조짜리가 아까 뭐 저기 에코프로 모티는 14조인데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투심이 좀 적어지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직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런데 물론 오늘 섹터로 봤을 때 오늘 소부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HPSB가 가장 세게 움직였고요. 다른 소부장 관련주들, 특히 HBM 관련주들 뭐가 많이 움직였냐면 STI. 좀 세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10%나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죠. 즉 HBM 안에서도 지금 계속 색깔이 바뀌는 중이고 또 좀 움직이는 게 PSK 홀딩스. 지금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안에서도 뭐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MSCI 얘기가 좀 넘어왔는데 MSCI 얘기 끝낼게요. 지금 그러면 그때 우리가 11월, 12월에 이런 MSCI 포함될 것 같아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서 안 움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LIG 넥슨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그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차례가 왔을 때 이런 MSCI 패시브성 수급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이연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 일단 MSCI를 오늘 알테오젠과 그리고 아까 뭐였죠? 알테오젠과 HPSP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 우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HPSP를 보고 STI를 좀 봤는데 그러면은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을 모아서 꾸러미를 해서 PER 밴드를 만들어 보니까 지금 18배 정도, 18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평균 PER이 12배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반도체 장비주들 그때 반도체 분위기 안 좋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게 그땐 반도체 얘기하면 막 뭐라 그러셨어요. 댓글로 또 반도체냐고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찌됐든 그때는 반도체 종목들이 비쌌으니까 기관들이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았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논리인데 뭐 증권사 보고서 중에 일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면 다르다. 전공정은요 싸요. 왜냐하면 디램 업황이 미리 꺾여 있었기 때문에 실적 하향 추세는 이미 끝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공정 중에서 미리 빠진 것은 싸다. 그리고 두 번째 후공정 장비 애들. 장비는 뭡니까? HBM이거든요. 근데 HB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터지는 건 EPS 상승이 1분기 실적 발표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18배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건 또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가 안 움직였지? 생각해보니까 오사트 공정. 이 중 안 움직였거든요. 제가 다 눌러보니까 엄청 쉬었어요. 근데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HBM 갔다가 오사트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사트가 쉬었으면 만약에 좀 반도체 지금 수준 가게 된다면 오사트도 가격 메리트,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 가격 메리트인데 이런 것도 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두 번째는 전공정 장비주들. 솔직히 제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움직였던 것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그 전공정 장비 안에서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간 놈들이 있어요.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긴 맞거든요. 그리고 EUV 쪽, 이런 쪽, 여기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서 나 지금 막 STI 지금 막 12% 움직이고 못하겠다 나는. 오늘 살라고 했는데 못 샀어.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살라고 했는데 못 샀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움직이지 않은 것들, 실적 싼 것들을 나눠서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희가 장중엔 12시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공정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미치겠다고 답답해서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예. 이거는 반도체주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그게 있고. 저도 이해는 해요. 그 제가 안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왜 빠진 이유가 뭐냐면 디램 업황 캐펙스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의 캐펙스는 빠지고 있는데 HBM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빠지는데 HBM만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후공정 장비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클도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1, 2분기 안에 거의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왔어요. 들고 있으신 분들. 그럼 이제 항상 이러죠. 못 견디고 팔면은 그때부터 반등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어차피 좀 차트가 거의 바닥권일 겁니다. 그리고 깨진 것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기다리신 거 조금 기다리셔서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바닥을 잡은 2차 전지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들 주식이 좀 빠졌고 포스코 홀딩스도 3%대 하락이 있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전 사실 그렇게 오른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왜지? 의외로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결에 있는 종목들은 다 빠지긴 했어요. 저도 인정은 하고요. 근데 그 종목들을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그리고 에코프로 외국인들이거든요. 이게 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PBR을 좀 사고 이쪽 성장성을 조금 팔고 이게 지금 공통적이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는 바닥 시그널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에코프로가 13% 올랐거든요. 장중에. 네. 11% 올라서 끝났는데 제가 사실은 다 경제TV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코프로는 지주사 아니냐. 제가 보기에 지난주 목요일에 많이 올라오는 가장 큰 논리는요. 지주사 논리입니다. 이거 보면 지주사 논리 들어가면 에코프로가 싸긴 싸요. 더블 카운팅 이런 거 다 뺄게요. 다 빼고 그냥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쳐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시장에 굉장히 빠른 순환 매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한쪽이 지금 성장성이 높아서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쪽으로 치부하기에는 그쪽이 미리 빠진 게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근데 에코프로가 싸요. PBR로 12배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 자회사들 합산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패시브 수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주사 통으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이 그런 식으로 엮이면은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항상 밸류에이션 보면은 또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달라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지주사긴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 지주사,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건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오른 반도체주, 말씀하신 뭐 오사트나 전공정 이런 쪽을 좀 가져가 볼까 아니면은 지금 바닥 잡은 2차 전지주 이런 쪽을 좀 가져가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주도주 그 섹터 내에서 좀 놀자 하는 그 느낌으로 어떤 게 좀 더 옳은 결과일까요? 속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 우리 가족분들께서 조금은 좀 빠른 걸 원하신다 할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2000년대 올라갈 때 쫓아잡는 거예요. 장중에.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부분 쫓아잡으면 물려요. 그러니까는 장중의 변동성이 2차전지가 좀 더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변동성을 보시는 분들이 2차전지, 좀 모아가실 분은 반도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엔캠 있지 않습니까? 야, 엔캠이 제2의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라고 된다고 지금 되고 있는 중이긴 하죠. 엔캠은 시가총액이 4조 5천억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얘도 패시브 수급으로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한번 이렇게 좀 걸리자 이거죠.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계속 수급들이 빨아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3, 4조짜리 종목들을 소티해 해보는 것도 일단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들은 다 팝니다. 계속 팝니다. 기관들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미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기쁨을 좀 최대한 만끽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지금 너무 조바심 내서 쫓아갔다가는 또 좀 고생스러우니까 내 순서를 기다려보는 걸로. 아마 지금 오늘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프로스한 게 있을 거거든요, 대표님. 그거 안 팔아야 돼요. 예. 지금 그거가 지금 계좌에 희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팔고 밑에 거를 물을 타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2,650이 완전 고점이다 확신이 있으면 팔아야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요. 조금이라도 수익 난 것들을 수익 극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원금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대신 원금 오면은 바로 잘라야죠. 그러니까 저 수익 실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의 그걸 이제 버퍼라고 그러거든요. 마진에 대한 버퍼. 요거를 정해놓고서 조금 더 보셔도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